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7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5%로 전달과 같게 나와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스몰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0.5%포인트 빅컷 가능성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7월에 전달과 같게 나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7월의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5% 인상으로 전달과 같게 나왔다고 연방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과 서비스 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물가인 PCE는 6월과 7월에 똑같이 2.5%를 기록했으며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와도 같게 나왔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7월에 2.6%로 역시 전달과 똑같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7월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개인 소득이 전달보다 0.3% 늘어난 반면 소비 지출은 0.5%로 늘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저축률은 7월에 2.9%로 더 떨어지며 2022년 6월 이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번 돈보다 많이 쓰면서 저축액을 꺼내 쓰거나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 물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조정의 때가 왔다고 선언한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 회의에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다 확실하게 굳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100%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경제 전문 언론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9월 18일에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0.5포인트나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지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5 내지 5.25%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69.5%로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 30.5%보다 2배 이상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회의에 앞서 6일 발표하는 8월 고용지표와 11일 나오는 8월 CPI 소비자 물가를 보고 스몰컷인지 빅컷인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고용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되면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전격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6월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또 5.4% 올라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20대 도시들은 6.5%, 10대 도시들은 7.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의 주택 거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집값은 매달 최고치로 올라가는 악순환이 6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슐러가 27일 발표한 6월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달보다는 0.5%, 전년보다는 5.4% 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인상폭이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매달 연속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6월에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7.4%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6월에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6.5%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20대 도시별로 보면 뉴욕시가 전달보다 0.6% 더 오르면서 전년보다는 가장 많은 9%나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전달보다 0.7%, 전년보다 8.7%나 오른 수준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전달보다 0.8%, 전년보다 8.5% 인상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 8.2%나 올라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전달보다 가장 많은 1.1% 올랐고 전년보다는 7% 비싸져 있습니다. 시카고는 전달보다 1%, 전년보다 7% 올랐습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7%, 전년보다 6.9% 비싼 편입니다. 시애틀은 전달보다 0.6%,
전년보다 6.7% 인상돼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 6% 올라 있는 수준입니다. 보스턴은 전달보다 0.7% 올라 전년보다 6.6% 올라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0.7%, 전년보다 5.1% 인상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0.1%, 전년보다 4.3% 오른 수준입니다. 오레건 포틀랜드는 전달보다 0.1%, 전년보다 0.8% 올라 20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적게 오른 도시로 꼽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여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가구당 최대 4대까지 주문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주문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사례 급증에 따라 미국인들은 9월 말부터 집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반 이상의 주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이후 처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가구는 최대 4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를 위해 모이는 명절 시즌 전에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18억 개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했는데 그중 절반은 우편으로 가정에 배포됐습니다. 당시 총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으며 수천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이 코로나19 검사, 백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후 2020년 미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사망자와 중증 감염자는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을과 겨울에 더 활개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2024년 가을 시즌을 위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개발사 노바백스는 올해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모든 미국인들이 2024-2025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델리용 햄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델리 육류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발병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보어스 헤드 공장에서 유통된 제품에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델리 육류와 관련된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입원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곰팡이, 녹병, 곤충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USDA 검사관이 지적한 위반 기록이 69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육류를 다루는 세면대 주변, 훈제실 사이에 있는 냉각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물이 새거나 웅덩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웅덩이 안에서 녹색 조류가 자라기도 했다고 연방 검사관들은 전했습니다. 보어스헤드 공장에서 유통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후 생산된 모든 델리 육류를 리콜했었습니다.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는 토양과 물, 썩어가는 식물을 포함한 습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가 발생하며 심할 경우 혼란, 균형 감각 상실 및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는 18개 주에서 약 60건의 입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건, 일리노이, 뉴저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뉴멕시코, 뉴욕에서 각각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보어스헤드는 계속되는 조사에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700만 파운드의 즉석식품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리버브루스트, 햄, 쇠고기 살라미,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다른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CDC는 2011년 캔털루프와 관련된 리스테리아증 발병 이후 가장 큰 발병이라고 전하며 냉장고에 남아있는 보어스헤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수요일에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델리 육류는 차갑게 먹기 때문에 제품과 접촉한 냉장고 서랍과 선반을 포함한 모든 표면을 청소하고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어스헤드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 USDA로부터 처벌을 받을지는 불분명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이 최근 전성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가상화폐 100만 장자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계층의 100만 장자와 억만 장자가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환상의 세계가 아닌 오늘날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을 말합니다. 가상화폐의 엄청난 랠리는 투자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냈는데 그 인원은 17만 2,300명에 달합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95% 증가한 수치이며 가상화폐 소유자 중 순수 비트코인 100만 장자는 8만 5,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한 기존의 부축적 방식이 이젠 가상화폐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억만장자의 수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새로 생겨난 억만장자 6명이 포함되며 그중 5명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덕분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인 센티밀리언은 현재 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재산투자 전문기업 해리앤파트너스의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디지털 통화의 수용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45%나 뛰어올라 약 6만 4천 달러가 됐으며 다른 코인의 가치 상승, 블랙락과 피델리티와 같은 주요 자산 관리자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 증가로 인해 가상화폐 자산의 시가총액은 작년 여름 1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비트코인 ETF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1월에 출시된 이후 현재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붐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이자 CEO인 창펑자오는 3년 연속 가장 부유한 가상화폐 억만장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감옥에 투옥돼 있지만 그의 순 자산은 단 1년 만에 105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이자 전 CEO인 세일러는 또 다른 억만장자로 4년 전에 구입한 17,000 BTC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자신의 개인 비트코인 스택에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하여 총 10억 달러가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노동절로 향하는 8월 말 대선 판세에서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 가운데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 3곳에서 우세한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레드월 3곳을 지키고 한 곳에선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에선 전형적으로 노동절 표심대로 백악관 주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올해에는 우여곡절 때문인 듯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미 전역에서 나오는 148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8월 30일 현재 전국 지지율에선 해리스 후보가 49.3%대 트럼프 후보 45.5%로 3.8%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가 5%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기를 굳혔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한다는 7대 경합지들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지역들이 3곳씩으로 같은 데다가 1%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곳이 많아 역시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블루월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19명의 펜실베니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30일 현재 역전에 성공해 0.8%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명이 걸린 미시건에선 해리스 후보가 1.7%포인트 차이, 10명의 위스콘신에선 1.9%포인트 차이로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명이 걸려있는 조지아에선 48.1% 대 48.1%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벨트 레드월 지역으로 분류되는 16명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아직 0.3%포인트 차이로 우세하고 11명의 애리조나에선 0.4%포인트, 6명의 네바다에선 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레드월들도 크게 흔들려 해리스 후보에게 역전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지도를 내걸고 승부를 가늠해보고 있는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아성에서 226명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아성에서 219명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9명의 펜실베니아, 16명씩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15명의 미시건, 11명의 애리조나, 10명의 위스콘신, 6명의 네바다 등 7대 경합지에 걸린 44명의 선거인단을 놓고 겨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선거인단 맵에서 민주당 아성들에 걸려있는 226명에다가 블루월 3곳에 걸린 44명만 더하면 이른바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270명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돌풍을 차단하려면 대형 표밭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고 레드월드를 수성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의 승자가 백악관 주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0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연일 비난전과 무리수 등으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언론 인터뷰 첫 토론을 통해 혹독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해 누가 표심을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 레이스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7대 경합지들에서는 여전히 사실상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노동절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7대 경합지들을 집중적으로 누비고 있으나 여전히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어 누가 역풍을 맞고 누가 표심을 더 많이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나친 비난전, 저속한 농담, 음모론, AI로 만들었거나 도용한 사진을 동원해 가짜 지지 선언을 게재하는 등으로 연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I look at California. I gave a speech. I had a crowd so big. I said, "There's no way I could lose." I guarantee, if Jesus came down and was the vote counter, I would win California. 트럼프 후보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암살 시도에 해리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내려오면은 내가 캘리포니아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년 전 아프간 철수 시 사망한 미군 13명을 추모하기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을 때 사적인 사진 촬영 금지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욘세 음악을 무단 사용했다가 지적당했고 AI로 만들어냈거나 도용한 사진을 내걸고 가짜 지지 선언으로 SNS에 게재했다가 56개 가짜 계정들을 추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같은 선거전은 해리스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일 수도 있으나 지나친 무리수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아온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대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러닝메이트 팀 월스 부통령 후보와 공동으로 29일 밤 CNN 인터뷰에 응해 언론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putting Donald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are extremely serious.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부터 명확하게 대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활비 낮추기를 위해서 내건 프라이스 가우징, 폭리금리 조치를 어느 규모의 회사와 폭리 범위를 설정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부적인 세금 인상안,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40만 달러 이하가 개인 또는 가구 중에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은 있는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보호할 것인지 나토 등에 대한 국방 예산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압박할 것인지 G20 등지에서 푸틴 등을 만날 것인지 등 갖가지 난제에 대처할 보관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받게 됩니다. 9월 10일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실시되면 예측 불허의 트럼프 후보에 맞서 임기응변이 가능하고 자신의 집권 청사진이 더 미국과 미국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조시킬 수 있을지,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하며 취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4 미국 선거전에서 현재까지 15억 달러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이른바 큰손 50명 중에서는 공화당 기부자들이 26명으로 민주당 기부자 1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입법 로비를 위해서인 듯 공화민주 양당 동시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2024 선거전에서 탑 50명의 거액 기부자들이나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15억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내놓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탑 10명의 큰손들 가운데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개인이나 기관들은 개인 1위부터 4위까지 포함해 26명 또는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기부자들은 개인 4위와 8위, 9위, 10위를 포함해 18명 또는 기관들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으로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1위는 철도 재벌이자 상속자인 티모시 멜론으로 공화당에 현재까지 1억 6,500만 달러나 기부했습니다. 2위는 헤지펀드를 만들어 매니지하고 있는 케네스 그리핀으로 역시 공화당에 7,57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3위는 재정가와 교육운동가 부부가 공화당에 7,39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큰손은 전체 개인 5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8위 테크 기업 설립자와 자선가 부부가 민주당에 3,16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9위인 시카고 신문과 라디오 소유주는 민주당에 2,64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회사나 기관으로 가장 많이 기부한 1위는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회사로 9,110만 달러나 기부했는데 입법 로비를 위한 듯 공화민주양당에 동시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기관 5위인 암호화폐 관련사인 리플랩스도 양진영에 동시에 모두 4,9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관 기부 2위인 엠파워 페런츠팩은 공화당에 8,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3위인 조지 소로스가 주도하는 정책개혁펀드는 민주당에 6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4위인 미래전진 USA 액션은 민주당에 5,99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큰손 기부금과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를 합해 7월 한 달 동안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은 3억 달러 이상 모아 수중에 현금으로 3억 7,7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시카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은 기록적인 8,200만 달러를 모금해 현재 수중에 5억 달러 이상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을 시작하며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도 3억 2,700만 달러를 수중에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 후 처음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중산층 강화, 생활비 인하 약속을 실천하고 공화당원을 강요해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경험을 살려 국경에서의 갱단과 마약, 인신매매 등을 철저히 막고 석유 시출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클린 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만에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올라섰고 60여일 남은 대선 캠페인에 나서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 팀 월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후보 수락 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를 갖고 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밤 방송된 CNN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는 물음에 중산층을 확장하고 식료품과 주거비, 보육비 등 생활비를 낮추는 일부터 최우선 실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I will tell you first and foremost,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is to do what we can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middle class. So what would you do day one? Day one, it's going to be about, one, implementing my plan for what I call an opportunity economy. I've already laid out a number of proposals in that regard.
which include what we're going to do to bring down the cost of everyday goods.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신은 식품과 주거, 의료, 보육 등에서 affordability, 이용 가능성, 경제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부터 신생아 가정에 최대 $6,000까지 제공하는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고 첫 임기 4년 동안 300만 원의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시작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You are right. Prices, in particular for groceries, are still too high. The American people know it, I know it. Which is why my agenda includes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the price of groceries. For example, dealing with an issue like price gouging. What we need to do to extend the child tax credit to help young families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n their most formative years.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the cost of housing. 해리스 후보는 그 같은 공약들을 이미 3년 반 동안 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취임 초기에는 팬데믹으로 1,000만 개 이상 사라진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데 주력했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경제 회복을 빠르게 이뤄냈고 이제 물가 안정, 이용 가능성 확대 등에서 더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국경 통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으로서 갱단과 마약, 인신매매 조직들을 강력히 단속해 처벌한 경험을 살릴 것이라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의 최대 이슈인 셰일 석유 시추 금지에 대해 2020년 대선 때부터 이미 시추 금지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대통령으로서도 석유 시추는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Pretty big issue, particularly in your must-win state of Pennsylvania. Sure. Do you still want to ban fracking? No, and I made that clear on the debate stage in 2020, that I would not ban fracking. As vice president, I did not ban fracking. As president, I will not ban fracking. 해리스 후보는 국경 통제나 석유 시추 금지 반대 등에 대해 나의 가치관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적용해 실용주의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강조하고 시추를 금지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클린 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나는 미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선되면 내각에 공화당원을 강요로 기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You had a lot of Republican speakers at the convention. Will you appoint a Republican to your cabinet? Yes, I would. Anyone Yes, in I mind? would.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온 해리스 후보가 언론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 10일 트럼프 후보와 대면으로 맞대결을 벌이는 첫 대선 후보 토론으로 더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중산층의 은퇴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새 은퇴 계획은 은퇴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의 절반은 65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선호하거나 재정난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은퇴 계획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면 대체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데 미국 전체 인구에선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은퇴 계획은 은퇴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로 규정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중산층의 절반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인 65세가 지나서도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사자의 건강관리 등 본인이 선호해서 65세가 지나도 일하기를 선호한다는 중산층도 다수 있으나 10명 중에 8명은 재정 압박으로 65세가 지나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없이 일하기를 원하는 중산층들은 은퇴저축이 크게 부족하고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할 게 분명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시니어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인 20%는 은퇴 연령이 지났어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피우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62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직장 은퇴연금인 401k 등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는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중위 은퇴 저축액은 6만 6천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90세까지 살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금 150만 달러에는 2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산층의 7명 중 1명은 아예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은퇴 전의 조기 또는 비상 인출에 은퇴 저축을 이미 손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산층들은 이제 좋든 싫든 65세 이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그중 다수는 오랫동안 일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인들은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고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저축 등으로 마련한 은퇴자금으로 여행을 하거나 자원봉사하고 건강유지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은퇴생활, 노후생활을 즐겨왔는데 갈수록 세태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